반갑습니다. 네. 음악 너무 좋다고. 재즈 이펙트, 재즈 이펙트라는 앨범에 있는 노래들입니다. 기훈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한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고,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시니 제가 음악 소리를 조금 키워드릴게요. 남들보다 훨씬 짧아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자, 다 돼가니까 대충 입고 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에 남들보다 훨씬 짧아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에 남들보다도 훨씬 짧아. We can go to the movie, go to the club if you want it. We can grab a bottle of a bud. We can go to the ocean. 희경님 안녕하세요. 폭포 같아. 넌 내일이 있으니 괜찮대. 허나 내일도 역시 언젠가 어제가 되니까. 연주님 안녕하세요. 특선 플레이스 안녕한가요? 오케이, 좋아요. 네. 남들보다 훨씬 짧아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오, 지연님 안녕하세요. 임지연님 머리 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윤님도 안녕하세요. 네. 헷갈렸죠? 제가 오늘 처음이라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소윤님 안녕하세요. 멀리 인도에서 자스민 박 안녕하세요. 우리 박정혜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뵙고 싶어요. 박경진님도 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 앨범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과 가까이 진짜 만나고 싶어서 Close to You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DJ님, 우리 이정자님 공동 호스트 지정 좀 해주세요. 네. 좀만 옆으로 와 I wanna get closer 편하게 날 받아들여 넌 떠들 필요 없어 전화기도 꺼 네 남자친구가 뭐 일단 접어둬 Just allow me to converse 허물어 벽을 아무것도 문제가 못돼 우리 상황은 내가 볼 땐 쉬워 그 남자 누가 봐도 널 가질 만한 건덕지가 없어 너가 너무 아까워 더욱 사랑의 그런 게 어딨어 착한 척하지마 What you an educator son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전발 받았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았지 하하 이건 아니다라 말은마 환승하는 게 피곤하긴 하다만 목적지로 곧장 못 가는 건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각 반에 한 번만 더 들어와 달라고 열톡을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사회를 보거든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소정님, 유선님도 보이네요. 인현주님 화면에 다른 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너만 내게 come closer 일로 너만 오면 완벽해 만약에 내가 너의 남자라면 한눈을 팔게는 절대 안 하겠어 like 너가 만났던 바보처럼 굴지 않을 거야 promise you my love 잔소리지 두 말 하면 내일 모레쯤에 우리 또 봐요 Have it in your eyes
네, 여러분,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죠. 저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화요일 9시만을 대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어, 본격적으로 SNS 프로젝트 3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기 진행을 맡은 바오맨 황은평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저는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랜선 박스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 우레와 같은 타자 소리로 한번 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오맨은 보기 좋다라는 순 우리말과 맨이라는 히어로적 표현이 합성된 말이에요. 보기 좋은 일상의 작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 또한 SNS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오맨은 과거에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굉장히 뭐 엄청나게 들리는데 일부러 이 멘트를 썼고요. 엄청나게 보이고 싶어서. 네, 그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브랜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스키즈존이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책과 꽃이 있는 엄마들을 위한 성장을 위한 작은 사치, 나를 위한 작은 사치가 있는 카페라든지 그리고 장난감이 없는 키즈 카페라든지 이렇게 4가지 매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브랜딩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뉴스킨이라는 것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매장이 되고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 아마 같이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거기서 좀 힘들어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도 한두 번의 이 SNS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오맨이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 또한 집중해서 남은 시간들을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 소개를 한번 마쳐보고요.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우리는 이제 등산을 하려고 막 신발을 신고 등산화를 신고 막 집에서 나왔는데 벌써 정상에 다 달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SNS 프로젝트 3기에서 첫 주차 만에 자기만의 색깔들을 찾아가고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첫 번째 분은 나답게 김희진 님입니다. 나답게 김희진 님이 어떻게 나다운 브랜딩을 할 수 있었는지 김희진 님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위드 SNS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직장을 14년 동안 근무를 했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20년지기 친구에게 사업을 전달받아 비전에 놀라고 제품에 또 감동받아 최근 전업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SNS는 단지 기록의 의무만 가지고 있다가 사업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SNS 1기 1주차 과제를 통해 멘붕이 온 상태로 사실 2기는 신청할 엄두도 못 내다가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단어에 꽂혀 3기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기 1주차 과제를 통해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게 된 거죠. 결국은 나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인스타는 예쁜 사람, 사진 잘 찍고 잘 편집하는 사람들만 해야 할 것 같아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됐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스토리를 써보면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SNS 프로젝트를 통해 저처럼 저를 잘 브랜딩해서 저처럼 잘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요. 변화가 된 앞으로의 저의 SNS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답게라는 브랜딩이 된 사람들은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답게라는 키워드를 찾게 됐는지 여기 계신 가족분들에게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SNS 일기의 1주차 과제가 바로 나다운 게 무엇인지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이번 스토리를 쓰면서 가장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래 가지시면 저처럼 버벅거리던 사람도 잘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답게 김희진님께 랜선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해피바이러스 정자님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SNS 1, 2기를 하면서 이분이 거쳐왔던 수많은 닉네임들 아직도 정착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 또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자님만의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로 어떻게 본인을 브랜딩하고 있는지 한번 정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님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우레와 같은 타자 소리와 키보드 소리 그리고 랜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위드 안녕하세요. SNS 프로젝트 참여 중인 이정자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제왕절개 4번 하면서 아이를 4번이나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이 엄청 많았던 몸이 저는 3.3 헬시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1년 동안 체중은 20kg 감량을 했고 체지방은 18% 감량을 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3 헬시 클럽의 도움을 받은 것을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이 생기면서 1년 동안 회원으로 활동하고 1년 이후에는 3.4 헬시 클럽 컨설턴트가 되면서 저는 아예 요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는 1기, 2기 SNS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모두 참여를 했지만 저의 브랜드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사실 열심히 하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제가 스스로 하지 못하다 보니 저만의 그 브랜드화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3기는 1, 2기와 다르게 마음과 자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김미정 쌤 반에 들어가면서 확실한 저의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제 스토리를 조금씩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장황하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약간 임팩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 SNS 방에 공유를 하면서 그 SNS에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확실히 내가 마음을 내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굳혔고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한 이정자에 대한 스토리, 이정자가 왜 빼독을 했고 3.4 헬시클럽에 왜 이런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 3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브랜드화를 하겠습니다. 이정자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자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정자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힘든데 오늘은 네, 죄송합니다. 멘트 조심하고 해피바이러스 정자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이거예요. 스토리를 직접 써보는 거.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면 하나같이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토리를 직접 써보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토리를 직접 써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나도록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위드
SNS 프로젝트 안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죠. 어디에만 있어도 빛이 나는, 그리고 우리 SNS 프로젝트의 빛, 밝음이 강희선님을 모시고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박스와 우레 같은 타자 소리 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발그입니다. 네, 사장님들 잘 하고 계시죠? 저는 SNS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집중하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오늘 꿀팁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스토리가 컨텐츠가 되는 마법입니다. 다들 스토리는 열심히 썼는데 또는 아직 나 스토리 안 나왔는데 인스타에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뭘 올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2주차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브랜드 정체성 찾아보셨나요? 다시 한번 정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브랜드 정체성이란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건강이나 뷰티 쪽으로 가졌던 나의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경험, 또는 내가 원했던 것들, 이게 모두가 합쳐져서 내 브랜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요. 결국 이게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고 나만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1주차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1주차 강의를 통해서 미션 5가지가 나갔습니다. 나의 이야기 적어보는 거, 그리고 나의 주력 프로젝트와 주력 제품 적어보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 나는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브랜드는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미션을 드렸는데요. 다들 잘 해보셨나요? 잘 해보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메인 강의 전에 제 스토리를 한번 공유해 드려볼까 해요. 저는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비포고 누가 애프터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스토리를 조금 들려보자면 저는 어릴 때 정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정말 못했는데 음악이면 음악, 그림이면 그림 이런 식으로 예체능 쪽으로 되게 잘하는 애였는데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다 쓰러지고 갑자기 빈혈기가 와서 학교를 못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17살부터 집에서 나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살다가 나 이럴 거면 제주도에서 엄마랑도 떨어져 살 거면 차라리 다른 데 가겠다. 이래서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환경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내 능력을 키워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동료들이 그냥 너는 유별나. 상사한테 예쁨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가 야근을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24살 어린 나이에 겪게 돼요. 대상포진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이것만 좋은데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나 좀 쉬어야겠다. 근데 운 좋게 그때 대기업 프리랜서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정말 편하게 일했어요. 중소기업은 내가 10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일하다 보니까 살이 막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60kg를 넘는 좀 살찐 몸이 됐고 저 동그란 컵 들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진짜 동그랬거든요. 그래서 즐거움도 없었고요. 자존감도 낮았어요. 그러다가 최한별 사장님께서 저한테 빼독이라는 걸 전달해 주셨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빼독을 하면서 유스킨을 만났고요. 열심히 지금 유스킨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유스킨은 그래서 나다워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나는 휴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휴식보다 일을 할 때 힐링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즐거움이 많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빼독하고 건강까지 해지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러브 마이 셀프였거든요. 이런 제가 풀 스토리는 못 드렸지만 이 짧은 스토리 안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와 주력 제품은 빼독 프로젝트, 그리고 제 얼굴을 돌려깎기 위한 갈바닉, 그리고 누군가의 러브 마이 셀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브랜딩이 제 주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싶냐면요.
건강을 통해서 자존감이 상승한 나 자신, 그리고 결국엔 사람은 건강해야 되고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가치고요. 그리고 정말 나답게 살았을 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스토리 안에는 이런 키워드들을 뽑을 수 있고 제 피드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소비자들은 희선님이랑 하면 진짜 예뻐질 것 같았어요. 빼독은 잘 못 믿겠는데 희선님이랑 하면 그냥 예뻐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토리를 진심으로 전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인스타에는 어떻게 녹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4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나의 스토리를 일단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1주차의 숙제였죠. 만약에 이 숙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1번부터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주제별로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눴으면 내가 내 SNS 특성에 맞게 글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 맞는 사진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 4단계를 통해서 내 스토리가 컨텐츠가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스토리예요. 스토리 어떻게 쓰셨나요? 다들? 혹시 깊숙이 내 마음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내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뭔가 내가 사업적으로만 얘기하려고 내 작은 그 꽁꽁 숨긴 이야기를 못했다거나 이러면 정말 5주차가 끝날 때도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면 왜 좋아요를 누르고 이 사람한테 왜 팔로우를 하는지, 그 답은 내 감성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 공감이 되거나 나한테 공감을 이끌어내는 컨텐츠들한테 좋아요를 저절로 손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스토리 안에 내가 과연 있는지, 내 숨김없이 내 진술된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보는 스토리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엔 진정성이에요. 이 이유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곧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빼독하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자랑 빼독하자, 혜원이랑 빼독하자. 다 빼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밝음이랑 빼독하자는 뭔가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결국 진정성이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작성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주제별로 나누는 거예요. 위에 글 잘 안 보이시지만 보이시면 저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건강 고민, 피부 고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 나를 사랑하게 됐고 내가 어떤 뉴스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막 글을 썼잖아요. 어떤 분은 내 페이지를 작성하신 분도 있고 전체 보기, 카톡 전체 보기가 뜰 만큼 작성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를 주제별로 나눠보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예시로 7가지로 나눴는데요. 제가 빼독이 주력이다 보니까 예시를 빼독으로 들었는데 자기 주력 제품으로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빼독을 알기 전에 나의 생활과 건강 상태, 마인드, 아니면 빼독을 하면서 느끼는 변화, 또 빼독 이후 달라진 내 감정, 내 건강 상태, 또 나에게 유스킨 비즈니스랑 아니면 나에게 빼독이란 그럼 나는 무엇을 파는 사람인가? 이런 7가지의 주제로 나눠보는 거예요. 내 스토리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시지만 내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뭉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주제별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2개 주제로밖에 안 나눠져요. 이럴 수 있는데 스토리를 디테일하고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낸 만큼 컨텐츠가 많아질 거고 SNS를 꾸준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인 스토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리더들, 담임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나눠보는 작업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각색 단계예요. SNS에 어떻게 내 글을 매력적으로 남길까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빼독하고 너무 건강해져서 저 너무 행복해요. 아니면 유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사실 이거는 저희 몇천 명의 유스키너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스토리를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눴다면 그걸 SNS에 맞게 각색하는 겁니다. 영상을 하실 거면 영상에 맞게, 글로 하실 거면 글로, 아니면 사진으로. 각각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런 글을 각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빼독하기 전 저의 건강 상태는요? 아니면 처음 15일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빼독을 해보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서 가족한테 전달하게 되었어요. 이런 5가지의 글들로 컨텐츠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나는 빼독 프로젝트 90일을 했지만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건 너무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도 안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빼독 전에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눈 깜빡하니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됐대요. 애도 많이 낳아서 몸도 망가지고 내 삶에서 내 몸을 보는 게 싫었다. 이런 스토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육아맘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스토리 하나를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려서 내 소비자들 그리고 내 팔로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현만 바꿔보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내 자신이 싫었다. 새아이 출산 후 망가진 몸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는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3가지 피드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이 3가지 피드를 올렸을 때 빼독 문의가 왔던 피드였거든요. 보시면 우리 호캉스 갈 때 제 모습이에요. 같은 날 사진 3개를 찍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나눠서 피드를 올렸어요. 그리고 글도 다르게 올렸거든요. 하나는 빼독 후 내가 꿈꾸는 대로,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하늘과 같이 찍은 사진. 2번째는 도전하는 순간 시작이다. 어떤 문장을 따와서 컨텐츠를 올렸고요. 마지막에는 호캉스 사진첩 정리하다가 호캉스 사진을 본 거예요. 진짜 빼독하고 비키니 입고 너무 행복했는데 다시 즐기는 날이 올 거야. 기도하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결국 전부 같은 말이지만 제 소비자나 제 팔로워들한테는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날 똑같은 사진을 찍었더라도 어떻게 내가 각색해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입니다. 표현은 사진인데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 글, 내가 이 사진, 이 컨텐츠에서 나는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가, 이게 명확해지면 다음 주에 배울 사진 찍는 법, 사진 보정하는 법, 여기서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도 모른 채 사진만 잘 찍게 되면 그거는 공감을 일으켜내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사진 감독 괜찮네? 이 사람 잘 찍네?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결국 이런 질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사진 한 장, 내 글에도 이 컨텐츠에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질문을 하게 되시면 됩니다. 컨텐츠를 올릴 때 이 스토리에서 결국 내가 알려주고 싶은 핵심이 뭐지?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걸까? 나의 컨텐츠를 보고 내 소비자, 내 팔로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인스타 피드 하나 올릴 때 정말 많이 수정해요. 바로바로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더 좋은 반응들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 3가지예요. 제가 피드를 올릴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이거에 대한 핵심,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과연 사람들이 이거를 내 핵심을 잘 짚어낼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사진을 고르게 됩니다. 이 작업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이 5가지 사진은 전부 빼독을 얘기했고 빼독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때요? 전부 다 다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빼독으로 말할 수 있고요. 제 셀카 아니면 제가 먹는 음식, 제가 등산 간 거 전부 내가 주력 프로젝트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저기 오른쪽에 본 비포 애프터만 보면 처음에 반짝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진짜 저런 애프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저 비포 애프터만 올리게 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지루할 것 같거든요. 매일 배를 깐 모습 이런 건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해져서 등산 간 모습 아니면 내가 음식을 하지 못했는데 빼독하면서 음식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걸로 진짜 소중한 사람과 피크닉 간 모습 그리고 셀카 찍는 게 너무 좋아진 내 모습 그리고 빼독을 하다 보니까 아 건강에 대해서 나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책 읽는 모습 이렇게 빼독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5개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주력으로 잡은 거 내가 주력 제품으로 잡은 걸 어떻게 다양하게 글로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매번 피드에 뉴스킨 얘기하고 빼독 프로젝트 얘기하고 뷰티 프로젝트 얘기하고 아니면 제 피드가 다 갈바닉으로 도배되면 사람들이 볼까요? 재밌을까요?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건 메인 컨텐츠와 서브 컨텐츠를 정하는 거예요. 메인과 서브, 메인 컨텐츠는 여러분이 1주차에 작성했던 내 주력 프로젝트와 제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나의 스토리와 가치관, 이게 나의 메인 컨텐츠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뭐 3-4번, 적게는 2번 정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렸을 때 아, 이 사람이 결국 이걸 말하고 싶고 빼독을 유통하는 사람이구나 확실히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컨텐츠는 그대로 가져가되 내가 매일 매번 올릴 수 없으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서브 컨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자는 거예요. 서브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 내가 잘하는 거. 근데 만약에 제가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맨날 운동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 내 정보, 나의 팁,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레깅스를 되게 많이 샀는데 제가 이런 걸 비교해보니까 여기 브랜드 레깅스가 너무 좋아요. 이런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가 맨날 사라고만 하면 안 사요. 근데 제가 이것도 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옷 입어보니까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또 다른 정보들을 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면 사람들한테는 되게 호응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많이 아나 보다. 이 사람한테는 되게 얻을 정보가 많아. 이랬을 때 팔로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정보성으로 좀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 내가 강아지를 댕댕이를 너무 좋아해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녀요. 그건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또 댕댕이 봉사라는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 관심사도 정보성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 가치관, 또 사람들보다 조금 이런 다른 경험들 있는 것들, 뭐 하이킹을 하거나 따릉이를 취미생활로 탄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남다른 경험 공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단순한 일기 형태는 마케터로서의 컨텐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저희 반에서도 막 컨텐츠 저 피드 올렸어요 하면서 올려주시는데 너무 일상적인 글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없고요. 글들이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럼 사람들은 읽고 지나치게 되고 나를 한 번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내 프로필에 한 번 들어오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일기 형태는 그런 공감을 끌어내기가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팁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내가 카페를 가더라도 이 카페에서는 이걸 꼭 먹어보세요. 이것도 엄청난 작은 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팁들을 하나씩 공유해 주는 게 서브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서브 컨텐츠를 공유하면 저는 카페 추천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회사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회사 안에 갇혀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카페를 가면서 이 카페에 대한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공간 소개를 해요. 이 공간에 왔을 때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공간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이런 공간 소개.
그리고 저의 가치관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공감되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런 같은 결을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의 취미생활. 제가 이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면서 컨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 나의 취미생활이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취미생활을 심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생각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내 취미생활로 소모임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이랑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지금 연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브 컨텐츠는 저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 말은 저희 현주 리더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강의 준비할 때 이걸 쓰게 됐었거든요. 진짜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이 삶을 살아내고 싶은 사람은 우리는 SNS에서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수록 내 가치관,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많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인 컨텐츠와 서브 컨텐츠를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내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 포인트구나. 그러면 나 스토리 다 썼으니까 리더한테 물어봐서 주제별로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주제별로 나눠봤으면 이거를 어떻게 각색하면 좋을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와 담임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글은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 주력 메인 컨텐츠를 일단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서브 컨텐츠를 같이 만드는 거죠. 사실 서브 컨텐츠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이런 걸 올릴 수 있거든요. 내가 홈 인테리어를 좋아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컨텐츠는 이 부분까지 알려드리고요. 제가 꿀팁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피드를 1일 1피드를 검토를 저희 반에서는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피드를 봤을 때 이 해시태그가 과연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해시태그 남발하는 시대가 갔습니다. 선팔하면 마팔, 좋아요 반사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되는 해시태그가 됐어요. 요즘 해시태그는 트렌드에 맞게 어떤 해시태그가 유명하냐면요.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얘기합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공통 관심사가 뚜렷한 해시태그를 말해요. 커뮤니티 해시태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스타그램, 오늘의 문장, 아니면 음식하는 거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채식식단, 미니멀 라이프라고도 많이 하고 또 인테리어 좋아하는 사람 직구미기 이런 해시태그를 고정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도 팔로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해시태그를 많이 쓰다 보면 같은 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해시태그 10개 쓰면 노출 많이 되겠지? 30개 쓰면 노출 많이 되겠지? 그래서 어느 순간 글보다 해시태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해시태그는 5-6개가 적당합니다. 1개는 나만의 브랜딩을 보여줄 수 있는 해시태그를 작성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노출에 대한 부분은 해시태그 검색하다 보면 한 1만 개, 5,000개 막 이런 숫자들이 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런 해시태그를 같이 사용하면서 내 노출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해시태그에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해시태그 때문에 글을 막 30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5주 동안 다룰 내용은 내 계정의 브랜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잠깐 노출을 접어두고 한 5개 정도로 고정해 두시고 다른 것들은 내 브랜딩과 컨텐츠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이고요.
전문 분야가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주제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에 집중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치를 나누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고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긍정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내가 이 5가지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걸 오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SNS로 당장의 이익을 원했다면 조금 더 넓게 봐서 내가 이 SNS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나는 내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걸까? 내 장점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떤 거지?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주 동안 내가 이런 사람 5가지의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나다운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남과 비교를 많이 했고 제주도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예쁜가? 서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사나?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처음 제가 2년 동안 사업을 거절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남한테 제 그런 모습 못 보여요. 너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직업을 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했던 거는 나를 공부하는 거고 거기에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알아냈던 건 이런 사람들이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결국 SNS도 이걸 표현된 사람한테는 사람이 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5주 동안 함께 할 거고 평생 할 거고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스키 비즈니스 계속 할 거잖아요. SNS도 평생 할 거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진짜 열정적으로 5주 동안 같이 리더들과 담임들과 용기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컨텐츠 만드는 방법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거는 각 리더 담임들한테 물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밝음이 리더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밝음이 리더님들한테 질문을 해드릴게요.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일단 쓰는 거, 먼저 써보는 거, 그리고 주제별로 뭉칠 수 있는 녀석들끼리 뭉쳐보는 거, 힘들면 리더분들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SNS의 특성에 맞게끔 각색하고 표현하는 거. 잘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호캉스 가서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들 그날 다 올리잖아요. 나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여기도 갔다 이렇게 뿅. 그런데 그게 아니야. 애껴 놓는 거야. 주머니에 넣어놔. 그랬다가 그때마다 표현하고 싶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던지는 거야. 왜 남들은 다 비 오는 날 주룩주룩 비 사진 올리는데 그렇게 맑은 하늘에 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 얼마나 이게 확 다가오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책 볼 때도, 도시락 먹을 때도, 등산 갈 때도, 비포 애프터 올릴 때도 다 빼독이야. 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맥락을 오늘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방 사수하면서 이 리더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터치를 받는 게 우리한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올라왔나요? 질문이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네. 사진에 끼기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T를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갔었던 장소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어디 갔는지? 지난주에 코리안 빈티지 프리츠에 갔었죠? 진짜 대박입니다. 이번 주는 더 대박이에요. 오늘 들었던 컨텐츠 생산을 이번 주 오프라인 미팅에 가면
각반 리더님들과 함께 디테일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간 사람만의 혜택이에요. 더 진하게 나만의 스토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이거는 고민을 해간 사람만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꼭 적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리더님들을 그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안 해온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 고민 많이 하셨네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스텝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번 주 미팅 장소는 더 대박입니다. 지난주에 코리안 빈티지보다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실제로 각 반에서 더 만나고 싶고 만나기 쉽게 만드는, 각 반이 정하는 오프라인 미팅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브랜딩을 잘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브랜딩이 잘 된 공간들을 찾아볼 거고, 그곳에서 컨텐츠를 생산해낼 거고, 그 장소에서 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걸 리더님들하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반에서 진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어디 가자, 우리 어디 가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장소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가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 주 강의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똥손 탈출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니 똥손이어도 됩니다. 내가 똥손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분은 연금술사입니다. AKA 보정의 신, 영화다움의 전영아님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컨텐츠를 매력적으로 보다 예쁘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방사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영화다움의 전영아님은 사진 전공이 아닙니다. 영상 전공이에요. 네, 영상 요즘 뜨고 있는데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진하게 또 질문을 가지고 오면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서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되고 지금 여기서 등에서 계속 땀이 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시원하게 지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슬로건 외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바오맨이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딱 30분간 집중해서 채팅방을 울려주세요. 지금부터 딱 30분간 나만의 스토리를 꼭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를 꼭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고, 잠시만요. 채팅이 있나요? 네. 각반에 올려주시고, 갑자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밝음 리더님이 한마디 하기 원하시나요? 잠시만요. 질문 몇 개가 들어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정구원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모두가 고민되는 것 같은데 제 피드가 3개 있잖아요. 3개씩 나오는데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3개씩 공통된 거를 막 올리는 게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게 되게 유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컨텐츠 올렸으면 다음 날엔 서브 컨텐츠, 그 다음 다시 메인 컨텐츠, 그 다음 서브,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중이 맞고 매력적인 피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메인이 아직 부족하고 임상을 만드는 중이라면 서브 비중이 좀 더 높아도 되겠죠? 그거는 제가 하다 보면은 너무 자신의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리더들이 피드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그 3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메인 올리면 그 다음 서브 이런 비율만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 더 나왔었는데 해시태그인가요? 해시태그 5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면 되나요? 해시태그는 일단은 내 컨텐츠, 내 스토리와 걸맞는 해시태그를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카페를 갔으면 카페에 대한 얘기를 막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카페를 가서 카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제가 이 비즈니스의 매력을 느껴요. 뭐 이런 비즈니스 티업도 하겠죠. 그럼 해시태그에는 진짜 기초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카페 스타그램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 이름 아니면 뭐 선릉 카페, 연남동 카페 이런 지역의 플러스 카페 그런 해시태그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만이 이 카페를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 하나. 그리고 내가 매일 쓰는 해시태그 뭐 저는 서브 컨텐츠 할 때 쓰는 해시태그는 오늘도 밝음이고요. 메인 컨텐츠 빼독 얘기할 때는 항상 밝음이랑 빼독하자는 해시태그를 붙여요. 그래서 메인과 서브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시태그 고정적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하나 플러스 그리고 컨텐츠에 맞는 해시태그 5-6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민님이 궁금하신 해시태그 부분도 스토리가 있어야 해시태그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스토리 먼저 써보시고 그거에 걸맞는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서 알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스토리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통을 유도하는 것을 많이 해야 노출 잘 되고 나와 진정한 소통을 이끄는 길들이 열리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스토리에 주로 어떤 질문들로 소통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이 스토리 기능이 질문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출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창구는 확실해요. 그러나 제가 제 브랜딩이 안 되고 또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렸을 때 광고성 계정들이 답변하지 제 진 팔로워들이 답변하지 않거든요. 한번 올려보면 아시겠지만 답변들이 그냥 광고성 계정들이 막 작업해서 하는 그런 답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당분간 하지 않고 제가 선택했던 부분은 제 매력적인 피드를 먼저 만들고 내 매장에 놀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컨택해서 직접 가서 소통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통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 4주차의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스토리에 집중하셔서 내 매력적인 피드를 먼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여기까지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정말로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노하우들이 각 주차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브랜드다 슬로건을 외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방어맨이 내는 숙제 있었죠. 딱 30분 동안 채팅방을 울려보기. 네, 30분 동안 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고민들을 지금 꼭 써봐야 됩니다. 지금 꼭 써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나의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각 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가 브랜드다,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외치실 수 있는 분들은 브랜드다 외쳐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서 브랜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안 했어요. 임정윤님?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내가 브랜드다! 브랜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Close to You라는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오맨 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음이 사장님 감사해요. 완전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해피바이러스님 몇째예요? 셋째. 안녕. 잘 자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 말해마 환승하는 게 피곤하긴 하다만 목적지로 곧장 못 가는 걸 어떡하겠어 내게 뻑가를 대봐
제가 음소거 해제해드릴게요.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음소거 해제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I can feel your pain, so why you hesitate? Don't get, don't go, know what I mean? 너무 원하게 come closer. 일로 너만 오면 완벽해. 만약에 내가 너의 남자라면 한눈을 팔게는 절대 안 하겠어. Like 너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굿모닝 라이언 FM 진행이 되겠어요. 진짜로. 사업 7년 하면서 저 이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진행자 드디어 나왔어. 잘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잘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줌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도 연습했어요? 미리? 아니요. 이게 확실히 예. 이쪽에 밝아서 그런가 봐. 얘들아,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나오지? 사장님 얼굴만? 왜요? 빨갛게 모르겠어요. 얼굴이 빨갛게 나. 지금 조명은 안 했죠? 조명했습니다. 조명했는데 왜 이렇게 빨갛지? 여기에 원래 약한가 봐요. 방에 조명이 빨간가 보다. 정리하세요. 오늘 스피치 굿! 이쪽으로 와. 우측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다음엔 최고. 노래 틀어놓을게요. 노래 끝나면 끌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갈게요, 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I'm out.